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랑님이 많이 부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 하필이면 거기서 하우스 와인이라고 한 잔. 시음하라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래서 한 모금 괜찮겠지. 네. 뭐 음료수 아니야? 이러고 이제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런데 몸이 위에서 쫙 누르더라고요. 마시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요? 예, 그래서 우리 애기 실령님이 마셨구나. 큰일 났다. 그냥 그러고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네네. 그러고 일주일 지났나? 산에 가서 이제 오라버니 시어머니 이제 만나 뵙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잊었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정랑아, 애기 실령님이 왜 해롱해롱 대고 계셔? 술 소름 먹었어 끼쳐. 하길래 제가 무슨 술을 먹어요?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나는 잊고 있었으니 그게 술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니까. 포도주 하우스 와인 서비스 한 잔인데. 한 모금. 한 모금인데. 뭐지? 와. 이랬는데 그게 생각이 나중에 나는 거예요. 어머,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때가 저 무당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신참 때. 예. 신내림 5년차, 10년차시잖아요. 뭐 어디 가면 막 계룡산 30년 막 이러잖아. 네. 진짜 오래됐어. 처음 받았을 때보단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요? 보이는 게? 그거는 다른가요? 무당 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죠? 네. 그럼 이게 오래될수록 더 잘 읽히고 보이는 게 맞는 그렇지. 거네, 정석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헤드헌터라는 게 시간을 좀 맘대로 쓰잖아요. 네. 두 분은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딴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당되기 전에 봤을 때는 와 진짜 시간 많이 남겠다. 네. 상담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너무 널널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예. 점점 바빠지고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기도하고 상담하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궁기도 받아가야 되고 지리산 가야 되고 태백산 가야 되고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하루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네. 네. 주말에 전 보러 오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말에 전 보러 평일은 오고. 쉬어야 되니까. 네. 대중이 없어요. 미용실처럼 스케줄 예약하실 거 아니에요? 다 예약제. 예약제죠. 예. 우리 금사 선생님은요? 저는 그 일반적인 상담, 그러니까 운세 상담보다는 예. 영적 장애나 그다음에 이제 제자 신내림이나 이쪽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케줄 예약은 저 당연히 똑같죠. 네네. 똑같은데 좀 더 시간적인 여유는 없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다 또 이제 신어머니를 또 모시고 또 스케줄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진짜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우리 정랑님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학원 강사면은 네. 우리 금사님은 학원 한 원장이네. 예를 들면 후배 양성도 해야 되니까. 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니까 대표 강사. 정랑님은 그냥 일반 강사. 그러시구나. 이게 좀 아무래도 뭐 배워야겠죠? 네. 배운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당한테는 상담은 부수적인 일부분의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굿, 부적, 그다음에 뭐 이제 비손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올리는 거, 빌어주는 기도.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뭐 비방이나 뭐 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굿 같은 경우도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리마다 굿을 하는 용도에마다 또 다 틀리기 때문에 배울 거는 많죠. 그럼 너무 궁금한 게 금사님도 어느 분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신어머니. 신어머니한테 배운 걸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그쵸. 신어머니가 교수면 네. 저는 이제 조교죠. 그러네.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모르는 사람들 뭐 작두 타고 앉아있네 이러잖아요. 네. 진짜 작두 탈 줄 아세요, 두 분 다? 네. 작두 타는 거는 일반인들 다 해요. 해요? 네. 뭐 그게 어렵겠어요. 갔는데 발 비면 어떡해요? 무당도 어쩌다 보면 비어요. 진짜 날 갈아놓은 네. 거예요? 작두 탈 때는 그 작두를 반드시 제일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정말로? 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래요? 그리고 신이 이제 실려가지고 접신이 된 상태에서 신의 모라일체가 돼버리면 예. 어느 순간 그냥 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막 그 흥에 취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작두 위에 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아닌 내가 올라가 네. 있는 거네? 그런 거. 신기하다. 그리고 한겨울에 진짜 막 네. 영하 7, 8도 될 때. 오늘 같은 날 막 추운 날. 네, 이럴 때 이제 보통 작두는 바깥에서 타거든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작두 타고 내려올 때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핫팩으로 막 녹여서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그러다 진짜 피가 철철 난 적 없어요? 작두 타다가 피난 적은 없고요. 예. 하다가 장군칼이 미끄러져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아이고. 그런 적은 큰일 날 뻔했네. 장군칼은 뭐예요? 작두를 타기 전에 이제 무당들이 가지고 노는 무구 중에 하나예요. 양손에 네. 장군 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칼이 있는데 그 칼 중에 하나죠. 본 사람들은 작두 타는 거 보고 감동받았는데 소품에 다쳤네. 그렇죠. 그죠? 위험하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팩트인데 저희 큰애 숙모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사촌 동생이랑 한두 살 차이 나니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우리 엄마가 이제 큰 이모니까 나는 큰애 삼촌이죠. 가면은 지하에 신당이 있어.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지하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 큰애 숙모가 다 먹여 살려. 큰애 삼촌네는 그분도 그럼 신내림 받은 거네요. 신당이 있다면 당연히 아 손님이 끊이질 않아. 나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 큰애 숙모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영등포 쪽에 있는데 아 그러면 어서 이제 신내림 받은 거네. 그렇죠. 큰애 삼촌이 놀아 집에서 맨날 등산 다니고. 이제 부럽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어.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당 점집이네요. 네. 우리 외숙모도. 집이죠. 그러면은 점하고 부적하고 굿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네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놓고 가 막 이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요새는 각자 그죠. 이제 무당들이 옛날에는 정성이다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가 뭐 이런 네, 식인데 막 트리범 요새는 나오잖아. 사실은 정해놓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예. 저희들도 차라리 그게 편하고. 그게 낫지. 네. 만약에 너무 점괘가 잘 나왔어. 만족을 하셨겠지. 그래 한 2, 30 예상했는데 한 2, 3만 원 놓고 가.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그럼 만약에? 제자마다 다 틀려요. 아, 제자마다? 네, 제자마다 틀려. 우리 그럼 금사님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랑님은 어떻게 해? 만약에 광주 갔어. 이 방송 듣고서 막 찾아갔어 누가. 헤드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봤어. 네. 그럼 몇 분 정도 보고 얼마 정도 하면 돼요? 예상을. 선불입니다. 선불이에요 또? 네. 정해져 있어요. 공개는 안 될까요? 저는 5만 원요. 5만 원. 네. 그 시간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는. 오 정말로? 보통 2, 30분. 아, 근데 5만 원이면 괜찮네? 길어지면 1시간도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럼 자기가 더 내겠지. 기본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가족점 10만 원. 바람 피는 남편이 있는데 왔어. 네. 그럼 남편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원. 근데 아들이 고3인데 붙겠냐 물어보면 10만 원이네, 기본. 보통 2인 이상은 그죠. 10만 원 받죠. 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 왜인지 왔어? 이러면서 쌀도 막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노하우인가요? 아니면 진짜 뭐가 보여서 막 던지는 거예요, 쌀을? 그게 매스컴이 사실은 네. 좀 과장되게 그죠, 막 포장한 것도 있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니까. 근데 요새 그러면 예. 누가 좋아합니까? 욕먹죠? 네, 난리 어. 나죠. 아, 보수 뭐- 안 당하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성당도요, 사업을 크게 해. 사옥을 줬어. 그럼 신부님 모시고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차를 샀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탁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사례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럼 진짜 집에 있는 애가 이유도 없는 병이 걸렸어. 의학 기술은 안 돼. 굿하고 뭘 해달라 그랬어요. 만약 예를 들면. 그런 거는 5만 원, 1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아, 병증에 따라서. 병증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적 장애 때문에 그런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그거에 따라서 진단을 해보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다른 거고요. 예. 굿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또 뭐 간단한 거는 뭐 터부정이나 이런 문제로 그냥 집을 샀는데 네네. 그 집에서 자는데 뭐 계속 강몽에 오. 시달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뭐 크진 않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류들은 이제 뭐 비용이 좀 크죠. 그렇구나. 일단은 공개하긴 좀 힘드시고. 네, 비용은 좀 그렇죠. 예. 부적은 어느 정도? 전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그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예. 그건 뭐 얼마나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악필에다가 그림도 못 그려요. 무당 되시면은 부적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요렇게는 해야 네. 된다는 게. 근데 하다가 망쳤어. 그럼 다시 네. 그리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부적을 하나 내리려면 여러분들 그냥 부적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맞아. 근데 부적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적을 내리기 전에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부적을 의뢰했어요. 우리 이제 윤이사님이 의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윤이사님의 기운을 다 받아서 아. 그 기운에 맞춰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기도 올릴 때는 당연히 또 무당은 또 뭘 가려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를 올려서 신한테 어떤 부적을 이제 내림을 받아서 그 부적을 또 내리는데 내릴 때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또 도구 그리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그 부적을 내릴 때 진짜 한 획의 굵기 이런 것만 안 맞아도 네. 다시 내려야 되고 다시 내려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대충 그리는 게 아니네. 네. 과정이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 다 FM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네. 그냥 불교사 가서 사갖고 아.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죠. 저기 종로 가서 사오고 막. 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타로하고 사주 역학을 막 24시간 365일 왜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ARS로. 네. 그 운세 드림이라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홍보해 주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운세드림 치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런 거는 좀 어때요? 보니까 무당분들이 굉장히 소속이 많이 돼 있던데. 사실은 060 말씀하시는 네, 060. 건데요.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좋은 의미로 네네.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당들은 사실은 거기에 소속이 되면 자기네들 노는이 연불한다고 오는 거 전화 받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무당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로나 사주나 네. 역학이나 이것도 하나의 그거를 이제 묶어서 060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하면 사업인 건데 근데 이게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수입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홍보해 주려고 갖고 왔거든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요. 하여튼 그 네이버에서 운세드림 치면은 메뉴에 나와. 그 이름은 잘 줬어. 운세드림. 드림이 꿈이란 뜻도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되고 아까 금사님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케이스가 7월에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들어서 이제 사고 나셔서 구속당하신 분도 있고 잘된 분도 있었는데 정랑님은 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와 이거는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5년 동안 제가 무당을 막 시작했을 때 매년마다 이제 삼재이신 분들 삼재풀이를 해요. 내년 같은 2019년 같은 경우는 닭띠, 소띠, 뱀띠가 또 삼재 또 아 해요. 우리 와이프 닭띠인데 3년 동안 재수없다 그래요. 쉽게 아이고 말해서 큰일 났네 안 다칠 것도 다치고 이런. 그때 당시에도 14년도 삼재풀이를 이제 하신 분인데 부적을 내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사람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이제 삼재풀이를 하신 분인데 건강으로 빌어 가겠습니다. 이제 공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건강 열심히 빌어 갈게 올 한 해는 이랬더니 에? 난 돈이 좋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신데 네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일단은 근데 건강 쪽으로 빌어 갑시다.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말았었어요. 초예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솔직한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뜸. 초는 열심히 이제 켰어요. 예예 뭐가 고마워요? 이랬더니 이제 사업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예 제주도 갈 일이 있었는데, 캔슬이 돼가지고, 그럼 안 좋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 뻔했어요. 아 진짜로요 너무 소름 돋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서 신령님이 건강 명줄로 초라도 한자로 밝힐 때 축원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도와주신 거다 예, 진짜. 예. 자기는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점을 안 봤으면은 야 나는 천운을 타고 났나 봐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고 그럼 두 분 다 와 이거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창피하거나 좀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실패보다는 네. 안타까운 제가- 거. 아쉬웠던 거. 뭐든지 그렇잖아요. 왜 그 운전도 1년 차가 사고 제일 많이 내는 그렇죠. 거죠. 무당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자신감 만땅 이제 뭐 네. 주변에서도 아우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어깨에 그냥 막 어깨 부럽고 어깨 막. 양쪽 어깨에 어. 막 친이 앉아 있는 거야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천지분간 못했죠.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예예. 저한테 초를 키고 기도를 발언을 하는 이제 사람을 신도라고 그래요. 아 신도. 그 오. 신도분 이제 친구분이 오셨는데 네네. 건물을 내놓은 지 3년이 됐는데 건물이 안 나간다. 아, 팔려고? 내놓는데 딱 보니까 그 건물 안 팔린다. 그거 팔리게 해주면 너 나 얼마 줄 건데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건방을 떨었네 그분 입장에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네. 그럼 얼마를 드리면 돼요? 그러더라고.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때 35억짜리거든. 그럼 그 10% 나 줄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아 10%는 주죠 당연히. 10% 드려야죠. 당연히 3년 동안 안 나갔는데. 네. 그래 그럼 내가 그거 3개월 안에 팔리게 해줄게. 오. 그럼 대신 그 10% 준다 그랬으니까 팔리면 줘라 이제 이런 거죠. 안 줄 수도 있잖아. 그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이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 내가 신 앞에서 약속한 건데 그렇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예예. 그러면서 딱 보내고 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그걸 팔려고 저는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신한테 뭐 기도를 올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부정을 풀어내고 할 건데 의식을 할 건데 근데 그때마다 네. 신령님이 이거는 팔리면 안 된다. 팔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나는 판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얼굴이 뭐가 되냐. 네네. 그 건물을 팔면은 큰 후환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자꾸 비춰주고 어. 그 사람 가족들을 자꾸 이 가족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뭐 그거야 추후에 또 뭐 처방하면 되죠. 이제 이러면서 그냥 물어붙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신께서도 그 뒤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객기를 부렸네. 예. 그래서 했는데 그 건물이 팔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공수는 팔린 건데 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잠수 탔네. 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예. 데리고 온 네,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선생님 연락 안 했냐고 친구가 그러길래 연락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 팔렸어요. 팔린 지 벌써 꽤 됐는데 이런 거예요. 못 됐네. 선생님한테 간다고 그랬는데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이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전화해. 이랬겠지. 그러니까,
야, 마 장난이지. 그거 하나 팔아줬다고 그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와. 조만간에 가서 인사드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죄송하다고 이제 이러는데 죄송할 거 없다고.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이제 신년운세 보러 이 친구가 또 왔었어요. 왔는데 와서 얘기하는 게 친구가 그렇게 이제 되고 나서 네네.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났는데 그 네. 부인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인이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돈 싹 갖고 날른 거예요. 남자는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서 이러고 있고 네. 부인은 돈 다 갖고 튀었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머리가 띵하면서 그- 신께서 애초에 그 가족들이 없어진다. 소름 끼치네. 그걸 계속 보여주셨었는데 그거를 그냥 신참이라서 못 본 거네. 예. 너는 내가 판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달린 거고. 그래서 그때 진짜 크게 깨닫고 진짜 그때 크게 후회했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안 팔렸으면 네. 흥청망청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금사님 마음은 어땠어요? 너무 놀랬겠다. 거의 2달 이상은 슬럼프 왔겠다. 예, 아무것도 못. 근데 그거 어차피 금사님이 팔리지 마라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자존심 꺾고 내가 공수를 받아보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고 그냥 내가 스톱을 했으면 그러네. 부담은 없는 건데. 네, 부담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저 사람이 알아줬겠냐. 안 알아주죠? 그렇지. 예. 자기가 뭐 한 17억 5천에 50% 할인해서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신기하네.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인 예,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였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연락도 없고 3개월 넘었다 했을 때 기분은 안 엄청 좋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엄청 안 좋았는데 그냥 그냥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었네요. 신기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할 때 그 선무당이라는 건 신참을 말하는 건가요? 네, 서리근무당인 거예요. 그죠? 와. 알겠습니다. 재밌었거나 아니면 보람 있었거나 씁쓸한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로 찾아오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막 너무 잘 돼갖고 오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만의 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네네. 이 건물을 살까요? 저 건물을 살까요? 야 행복한 고민이네. 세입자가 안 나가요. 세입자 들어와야 되는데 뭐 또 그래요. 뭐 이런 고민들.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주식은 신도 모른다 그러잖아. 주식을 지금은 제가 안 보는데 초창기에는 봤었어요. 정말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프가 막 보이길래 말해주면 그게 다 맞았었어요. 뭐 3개월까지도 다 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말로? 올라가 내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주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한때. 오. 근데 이게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더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 가는데.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한날은 또 어떤 분이 또 오셨는데 A가 되겠냐 B가 오르겠냐 계약을 둘 다 하는데 네네. 제가 그랬어요. B가 계약하겠다. A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A 다른 회사랑 계약하는 거 보고 왔다고 계약서를. 그럼 그건 100% 오른다. 그거 왜 와 근데? 근데 공수는 B가 된다고 하시는데 어. 하는데 뭔 소리냐. 그러고 말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A가 그 소리가 사기였어요. 이야 신기하네. 사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진짜 저도 주식을 좀 해봤거든요. 진짜 책 보고 공부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전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은 뭐 주식 관련 상담은 하진 않고요. 요즘에 워렌 버핏이 와도 못 맞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하여튼 신기한 일이 많네요.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뭐 많이 상담하고 그리고 대부분 뭐 연애운, 결혼운, 건강운, 가족도 돌아가시면 천도제 좋은 길 가시라고 천도제 많이 그렇구나. 해주시고. 그럼 만약 우리 외숙모 큰애 삼촌 댁 가면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지금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집 방 하나 꾸며놨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막 등도 있고 초도 있고 하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켜놓고 가는 거네.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오시네요. 연인이 올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도 나 모르게 봤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괜찮게 나왔으니까 했겠죠. 근데 딱 봤는데 둘이 완전 전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깨져.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실제로 겪은 게 진짜로요? 제가 빌어줬던 여자분이 계세요. 네. 신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예, 제가 예. 반대를 했어요. 진짜로? 이 남자는 아니다. 안 맞아요. 아. 궁합 본다 그러잖아요. 궁합. 궁합이 독이에요. 이 여자 인생이 이 남자는. 정말로? 근데 서로 현실적으로 좋은데 어떡해. 그죠? 그렇지. 제가 뭐 뜯어 말릴 수도 없는 콩깍지 부분이고. 끼면 안 보여. 결혼하면은 못 산다. 그러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저는 반대를 했으니까. 네. 신혼여행 때 갔다 와서 이혼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또 한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그냥 절차대로 하세요. 그때 전 말렸었거든요. 얘기를 들었죠. 야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랬을 때는 기분이 좀 묘하겠다. 연락도 나한테 못하죠. 그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진짜. 그러겠네. 네. 저는 만약에 뭐 저기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뭐 한 일본 2대1로 이긴다. 그것만 맞춰도 막 신기한데 미래를 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합 네. 안 맞다고 결혼 못하게 하면 다 어떻게 결혼해요. 풀어서 또 잘 살게끔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요. 네. 아, 너무 궁금한 게 만약에 귀신병이 걸렸다. 예를 들면 막 헛개 보이고 막 얘가 막 맨날 골골골골 한다. 귀신병은 뭐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